다음으로 해상풍력 전력 개통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전력망 확충 계획에 대하여 이성규 한국전력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10분 내로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내용은 우리 토론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개통계획처에 근무하는 이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면 항상 좀 저희가 이제 제대로 일을 못 해가지고 국가 정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죄인 아닌 죄인의식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이해 관계자분들하고 이제 열심히 논의를 해가지고 또 보다 빨리 이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확충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올 5월달에 발표한 이제 10차 전기본에 근거한 이제 저희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 내용과 그 다음에 관련된 정책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이내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션 1에서 다뤘던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풍력이 한 2036년 기준으로 34기가와트 정도로 전망이 되고 현재 이제 사업 운전 중인 해상 풍력은 약 0.13기가 정도 되는데 한전에 이용 신청된 물량은 약 30.84기가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올 7월달 기준이고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풍력 발전기가 이제 올 7월 기준으로 약 2기가가 상업 운전 중이고 상업 이제 이용 신청된 물량은 43기가 정도 됩니다. 이것은 10차 전기본의 2036년 목표인 34기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육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에 비해 가지고 단지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지 개별로 154kV 공용 송전망에 접속하는 건 참 곤란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의 개통 수용량 확보를 위해 가지고 154kV 공용 개별 접속이 아닌 345kV 단위로 이제 공동 접속 설비 공동으로 연결하자. 그리고 한전에서 송전망 보강 계획도 이에 연동해서 보강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해상 풍력들이 호남권이라든가 영남권에 많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의 직접 전력을 전송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제 이게 개통 수용성 측면이고 전력 개통 유연성 측면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해상 풍력은 주로 호남권이나 영남권 이게 이제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풍황, 그 다음에 태풍, 장마 이런 기상 여건에 따라 가지고 그 변동폭이 많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개통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전력망 입장에서도 ESS라든가 팩츠 이런 유연성 자원 확보 확충도 필요하지만 발전 사업자 측면에서도 개통 안정화 설비 의무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해상풍력 공동 접속 설비인데 이게 이제 보통 보면 해상풍력 단지가 다 인접해 있지만 개별 단지는 뭐 한 300메가에서 400메가 정도로 아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걸 개별로 다 이제 154kV라든가 해서 인근에 있는 한전 송전망에 하게 되면 아마 주민 수용성 확보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이제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공동 접속 설비로 다수 사업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당장은 이제 전압이 345kV로 높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이 없을 것 같지만 154kV 4회선, 5회선 가는 것보다는 3, 4kV 한 회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상풍력 공동 접속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제 여수 공지역에 6기가와트 정도가 이제 발전 허가 신청이 개별 접속으로 전기위원회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강진 광양선로 투파이 분기로 해서 공동 접속 설비로 접속을 하는 걸로 이제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공동 접속 설비를 그러면 한전이 선제적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다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제 작년 1월달에 그거와 관련해서 신료도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2기가와트 이상 해상풍력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공동 접속 설비를 우선적으로 한전이 시공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안권 해상풍력 2.4기가에 대해서 공동 접속 설비를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차 설비 계획에서 신안 8.2기가, 서남해 2.4기가 해상풍력 연계를 위해 가지고 새로운 송전설로 2개, 그 다음에 선종 용량을 증대하는 1개의 사업을 반영을 했고, 작년 8월쯤에 여수 해상풍력 6기가와트를 위해 가지고 전남권 보강 방안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 이제 해상풍력, 그 다음에 원전이라든가 이런 10차 전기범 무탄소 전원 수용을 위해 가지고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이제 정책이 원전 또 계속 운전을 한다. 신규 원전 또 추진을 한다. 근데 이제 또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대로 또 보급은 계속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근처가 다 해상풍력 단지입니다. 한빛원전 앞에가 이제 신안해상풍력이라든가 서남해상풍력이 있을 것이고요. 월성원전 앞이 월성원전이라든가 고리원전 앞이 아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2개 다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많은 이제 보강 물량이 이번에 10차 설비 계획에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호남권에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이걸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육상으로 AC 송전선로로 수도권 지금 반도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지금 새로운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고 데이터 센터 또한 수도권에 많이 집중될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육상으로 해가지고 열 몇 가닥을 송전선로를 건설한다는 건 참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이제 HVDC 해저 케이블로 해가지고 이거 이제 서해안 백본 HVDC라고 저희들 명칭했는데 이걸 이제 10차 계획에 반영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홋카이도 쪽이 북쪽에 홋카이도 쪽이 해상풍력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도쿄라든가 도호쿠 지역으로 멀티터미널 형식으로 하는 계획을 올 3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저희들도 이걸 같이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현재 건설 중인 횡축 HVDC EP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한울원전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온 선로랑 종축 HVDC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이 HVDC를 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력은 부족할 겁니다.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LS 전선이 아마 해외 1, 2번 가는 케이블 회사인데 아직까지 변환 설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HVDC가 많이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기술 개발 뭐 이런 것들 해서 이제 해외 진출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가 주 계통에서 이제 DC가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앞으로 계속 이제 R&D라든가 기술 개발을 하면서 많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션 1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계획 입지를 통해 가지고 규모 있고 질서 있는 보급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적정 규모가 되면 접속 설비도 공동 접속 설비로 구축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일부 이제 공동 접속 설비로 사업 허가를 받으신 사업자분들 중에서도 그냥 나는 인근에 있는 1호사로 먼저 접속할래 하고 변경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거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도 이제 기존에 있는 송전탑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용량도 키우고 AC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내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가고 싶은 데로 가기 때문에 이제 백투백 HVDC라는 이 DC 기술을 적용을 해 가지고 이제 전력 흐름을 좀 조정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AC 전력망의 효율성도 좀 더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특별법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수용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략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이제 10차 설비 계획은 이렇게 됐고 현재는 이제 11차 정기본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해상 풍력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전원 믹스 정책이 결정이 나게 되면 11차 설비 계획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좌장과 패널 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좌장을 맡은 홍익대학교 전영환입니다. 앞서 이승규 실장님께서 이제 지금 전력 송전망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해상풍력 전력 계통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력 계통이 사실은 상당히 넓어가지고 크게 하나는 송전망을 계획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 또 하나는 그럼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사실 전체가 이제 세 개가 합해져서 우리가 전력 계통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워낙 넓다 보니까 송전망 건설계 앞으로 이제 그 해상 풍력을 어떻게 이제 그 계통에 접속시킬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지금 이승규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야를 좀 좁혀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세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프로그램 순서대로 강원대학교 성승호 교수님 참석하겠습니다. 다음 남동발전 정태균 부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RW 코리아 문고영 대표님 자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승호 교수님한테 오늘 그 발제의 내용을 보시고 지금까지 그 풍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신 전문가로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광운대학교 송승호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가 너무 저도 기쁘고 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또 다행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그 분들이 피드백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해상 풍력 발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단연 개통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우선 이 빠르게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개통 용량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밑에서부터 쭉 훑어가지고 빠르게 다 차지해 버린 것 같고요. 근데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율 중에 태양광과 풍력에서 언밸런스가 나고 있는 국가는 저희가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풍력은 뭐 야간, 뭐 혹한기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전원이고 특히 해상 풍력은 그 어떤 신뢰성이나 또는 공급량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에너지 안보 뭐 여러 가지 답은 이거다라는 것은 진작부터 여러 사람들이 공감해 왔던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것처럼 해상 풍력을 우리 전력망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역적인 파급 효과가 있죠. 그래서 초고압 송전망에 연결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맞고요. 필요합니다. 154도 있고 345도 있습니다. 네, 다 선택하고 싶으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둘 다 가능한 것들은 다 긁어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대규모들이 지금 345로 가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그걸 누가 할 거냐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 한전이 책임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고
왜 진전이 더진가 봤더니 일단 반성을 해봐야겠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전환, 특히 이 대전환 시기에 대한 어떤 앞을 내다보는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굉장히 조금 좀 뒤늦게 또 막 부지런히 지금 허둥지둥 뭐랄까요,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지금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것처럼 10차 정기본 계획 자체는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은 정말 뭐 좌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깔아야 될 시점입니다. 빨리 깔아야 될 시점인데, 엄청 깔아야 될 시점인데, 근데 이제 선투자 개념은 나왔지만 막상 실행 과정을 보면 공동접속망, 그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것들 벌써 3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진전이나 구체 룰 마련에 있어서 또 사실 그 투자 방법에 있어서 진도가 그만큼 생각만큼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예, 이건 그리고 계획 입지 개통을 해준다고 하는데 아까 좋은 사례로 발표하신 뭐 서남에부터 시작하셔서 한 군데 지금 시작하는데 그것도 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선투자 개념이 나온 것은 굉장히 그 긍정적인 모습이고, 근데 결국 한전이 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수용하고 확대 운영하는 것에 진심이냐라고 제가 뭐 한번 글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책임을 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걸 함으로써 한전이 또 현 스탠스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 또는 뭐 평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뭐 지금 재무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하나가 한전이 특히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이 공기업으로서의 경영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꼭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결국 그건 저희 나라의 구조 특성상 정책에서 또 만들어지고 산업부가 드라이브하고 또 전체적으로 같이 힘을 실어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일 지금 10차 계획에서 나타난 설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개통 일정 같은 것들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차별로도 좀 진도에 대한 점검도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보면 한전의 재무적인 아까 투자 여건 말씀드린 것, 그리고 인허가 절차의 특별법 처리 부분. 근데 다행히 최근에 제가 이 토론 준비하고 난 다음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법이 추진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민간이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를 투자하고 실행하고 하는 부분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열어야 된다고 보고, 근데 한전이 그것을 운영하고, 이 전력망의 특성상 어떤 부분은 누가 운영하고 어떤 부분은 누가 운영하고 이런 현실적인 게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은 한전이 하고 그 건설 부분이나 이런 데서 공사 부분에서는 특히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기술적인 솔루션 측면에서도 좀 더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고민과 뭐 시뮬레이션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엔지니어링 리미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마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제가 어떤 뭐 다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걸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저희가 운영상이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운영상이든 또 어떤 규정상이든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존재한다고 봤을 때 저는 그게 한 20-30% 정도는 될 거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역시 그 송승호 교수님께서 그 두 가지 어려운 그 주문을 해주셨는데 빨리 깔아야 된다. 그다음에 기술적 그 한계를 잘 검토를 해가지고 옵티멀하게 깔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주문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우리 이승규 실장님한테 답변을 미루도록 하고 다음 우리 정태균 부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기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는 지금 해상풍력을 실제 현장에서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 디벨로퍼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보는 한전의 장기 송전망 확보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4기가를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 한전과 송전 이용 계약한 물량이 약 지금 현재 사인이 완료된 게 1.3기가, 600메가, 300메가, 400메가 이미 저 한전하고 송전 이용 계약 체결했고요. 다음 주 정도 아마 추가로 600메가 더 송전 이용 계약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기가 정도 지금 이용 계약이 체결이 될 거고요. 육상풍력이 지금 3건이 진행 중인데 한 건은 다음 주 준공식이 있고 한 건은 지금 이번 달 말 정도 계획이 있고 이 두 건도 다 지금 한전과 송전 이용 계약을 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했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송전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전에서 적절한 시기에 연계 시기에 건설이 완료돼야 되는데 한 번도 그 시기에 완공된 적이 없고요. 심지어 육상풍력 신안 쪽에는 한 1년 반 정도 지연돼 가지고 터빈을 세워놓고 한 1년 반을 시운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상풍력 계약된 물량 1.3기가도 한전의 1호사 변전소에서 연계점은 있어서 배의를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그 한전의 1호사 변전소 뒷단으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망보강이 적절한 시기에 돼야 되는데 과연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요. 그럼 왜 지금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이렇게까지 우려하느냐? 과연 우리가 원하는 터빈이 공급되는 터빈이 설치되는 시기에 망이 준비가 될 수 있겠느냐? 모든 분들이 다 회의를 갖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이 한전에서 지금 해상풍력 관련 요점은 3가지입니다. 향후 15년간, 즉 2036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56조를 투자를 하겠다. 두 번째,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전력 개통 연계 34조 5천억 투자하겠다. 세 번째가 서남해 해상에 HVDC 기관망을 구축해서 호남에서 직접 수도권으로 전력 공급하겠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한전 적자가 47조입니다. 네, 200조입니까? 200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올 한 해가 지금 47조예요. 저는 지금 미국의 경우로 항상 이런 자리에 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ISO입니다. 우리가 2001년도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의 가장 큰 벽곡점이 2001년이거든요. 그때 한전에서 이제 발전 부분 발전 6개사가 분사가 됐고 전력 거래소가 별도 비영리 국가기관으로 별도 이제 독립이 됐죠. 전력 거래소 역할은 망을 관리하는 전체 개통망을 관리하는 역할과 전력 시장 운영,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역할인데요. 망은 우리나라 전체 망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345든 154든 22000이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고 기계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한 곳에서 망이 폴트가 나면은 전체 망에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익 시설이에요. 절대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운영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모든 주에 또 전체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망은 비영리 공익기관에서 운영합니다. 근데 미국은 심지어 망 접속, 그리드 액세시티도 망 접속 권한도 이 ISO가 가지고 있고요. 또 망에 대한 건설 계획과 망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ISO가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송전 이용 신청을 하면은 접속 제의를 해주는 기관이 한전입니다.
한전이 독점입니다. 그리고 망에 대한 건설도 한전이 독점입니다. 이상하죠. 망 관리는 전력거래소가 하는데 접속 권한은 또 한전이 가지고 있고 망에 대한 투자도 한전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자, 망 관리는 전력거래소나 전력거래소의 확대 기능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별도의 초고압 송전망청을 만들어서 망에 대한 접속권과 망에 대한 투자는 별도 비영리 공익기관이 해야 되고요. 다만 망을 건설해서 우리 SOC처럼 BLT든 BTO든 그 기관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거는 누가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꼭 한전이 꼭 할 필요는 없다. 두 가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접속 비용이 싼데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2002년도 캘리포니아 ISO하고 네바다 300메가 태양광 발전소 그리드 커넥션을 일을 했거든요. 하면은 메가와트당 2만 불에 대해서 LC, 크레딧, 본드를 다 걸어야 됩니다. 현금이나. 걸고 준공될 때마다 캘리포니아 ISO가 건설되는 일정마다 우리 사업자들이 건설비를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그리고 연계 시기에 사업자 연계를 못하면은 페널티가 또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희 한전에서 지금 600메가를 해상풍력 연계를 하든 300을 하든 400 하든 검토 비용이 600만 원, 680만 원이 전부입니다. 본드 요구하는 것도 없고 보증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전과 저희가 이름은 송전 이용 계약인데 그 계약을 안 지켜도, 즉 그 연기 시기에 사업자가 연계를 못해도, 한전이 연계를 설비를 못 가져서 사업자가 연계를 못해도 누구도 책임지는 계약서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 시기가 1년, 2년, 3년이 지나도 한전이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해상풍력에 저희가 몇 조를 투자했는데 만약에 연계 시점이 1년, 2년 지연되면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전에서 선투자하지 마시라. 선투자하지 마시고, 사업자가 지금 해상풍력 디벨로퍼 사업자들이 외국 기업도 많고 국내 공공기관 또 대기업도 많은데 얼마든지 망 건설만 할 수 있다면 돈을 낼 능력도 의사도 충분히 있습니다. 보증금도 받으시고 건설 진행될 때마다 사업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아서 건설하셔도 되기 때문에 제발 ISO와 같은 그런 시스템, 그 ISO 시스템은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은 지금 선착순으로 한전은 접속 제의를 접속 신청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쪽 기관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4월이면 4월 한 달 동안에 모든 사업자한테 다 이제 접속 신청을 받아서 클러스터 스타디, 집합적으로 스타디에서 리포트를 주고 또 스타디하고 이렇게 해서 개별 사업자들이 성적서를 받아보고 자기 비용을 내고 또 안 하고 싶은 사람은 탈락하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지금 망에 대해서는 한전이 좀 망 접속이나 망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우리 비영리 기구나 아니면 전력거래소나 좀 이관하고, 또 망 투자는 민간에게 좀 아니면 BLT나 뭐 SOC 사업 쪽으로 돌려서 망을 확보하고, 다만 그 망에 대한 접속권과 관리 권한은 공익기구 가져가야 됩니다. 한전이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런 좀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향후 이제 망 건설하는 데만 10년 이상 걸릴 거기 때문에 해상풍력 개발 속도를 망의 건설이 못 따라갈 것 같다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이고, 다음번 발언될 때 있으면 조금 더 보충드리겠습니다. 예, 그 망 건설하고 운영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송전망을 한전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그 일본의 그 풍력협회장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일본은 그 지역별로 회사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송전망 건설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망 회사를 하나로 이게 합치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지금 우리나라 한전은 사실 그런 어려움 없이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못하나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뭐 사실 내부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지금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또 한전의 이제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고영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RW 코리아 대표로 있는 문고영입니다. 방금 우리 정태경 부장님께서 공동 접속망에 대한 어떤 열변을 토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받아가지고 그 사업자 관점에서 이제 저희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해 지역을 보시면은 인천부터 군산 그다음에 태안 뭐 그 영광 이쪽으로 전부 다 집적화 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적화 단지가 이제 2기가 이상의 어떤 물량을 만들어 가지고 한전에 3, 4, 5 공동 그 접속망 그 건설을 요청을 산업부 장관을 통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한전이 지금 현재 재무적인 역량이나 여러 측면에서 이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가 없고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결책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송전망 재생에너지용 송전망 건설에 관한 해서는 별도의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가 이거를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개방을 해야 된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넷이라고 해서 송전망 사업자가 있는데 이런 사업자들이 그런 어떤 재생에너지용 송전망 사업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한 저희 대한민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36년에 거의 27기가에 육박하는 그런 해상풍력 목표를 달성하려면 송전망 건설이 이제 적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이런 공동 접속망에 관한 해서는 민간의 어떤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유치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가 이제 태안항과 신안 지역에서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발전 사업 허가 나간 그 해상풍력 용량이 25.7기가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한전하고 송전망 이용 협약을 끝마쳐서 확실하게 송전망이 확보가 돼서 본인들의 의지만 있다면 29개 인허가를 다 받고 개통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5기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25.7기가 중에 송전망을 확보를 못한 발전소 허가를 가지고 있지만 송전망이 없는 20기가와트의 사업자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발전소 허가 받을 때는 뭐 받았지만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이 해양 물리 조사도 해야 되고 터빈 용량 선정도 해야 되고 이거를 뭐 요즘은 이제 14, 15메가짜리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 선정도 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인허가 각종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 송전을 할 수 있을지 연기할 수 있지에 대한 일정이 나와 있지 않으면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발전소 허가 받아놓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해양 물리조사 정도 그다음에 터빈 용량 선정은 대략 해놓지만은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20메가와트짜리 이상의 어떤 대형 용량 투빈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송전에 연계되는 시기를 알게 되는 게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주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사례를 보니까 개통 접속 지연이나 뭐 접속 대기, 뭐 송전망 확충 니즈 이런 것들은 에너지 전환을 하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속 대기 물량이 1테라와트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저희 물량에 보면은 훨씬 더 아무래도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 육상풍력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접속 대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독일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중앙 집중식 발전을 하다가 이렇게 분산형 발전으로 가면서 당연히 발전 사이트와 전력 소비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지금 이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홀리스틱 네트워크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송전망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미래를 대비해서 2050년을 타겟으로 다시 한번 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디벨롭먼트 플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국가 전력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런 송전망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실제 사용할 그런 발전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더라.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공용망을 건설하는 플랜을 짜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뭐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런 영국이나 독일의 어떤 제도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장기적으로 2030년이나 40년을 목표로 하지 말고 재생에너지가 대세가 되는 그런 향후 미래 지향적인 어떤 개통 전력망 계획 수립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것은 아주 장기적인 거고요. 사업자 입장에서 단기적인 솔루션을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2036년까지 저희 지금 해안이라던가 화동, 삼천포, 당진, 영흥 이런 곳의 주요 석탄 화력발전소가 지금 28기가 지금 폐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력발전소가 소유하고 있는 이 접속 설비를 한전 공용망으로 전환을 해서 해상풍력 발전 단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접속 설비에 대한 찬종 가치를 산정하여 접속을 원하는 해상풍력 발전사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하는 그런 가스복합 발전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스복합들을 지금 요즘 분산 에너지법이 나온 것처럼 전력 수요지 인근에 이런 가스복합들을 건설해서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 단지를 가스복합으로 전환을 해버리면은 뭐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런 송전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 문제가 있으니 수요지 인근의 가스복합 대체를 건설하고 폐지되는 석탄 화력 발전 단지들 대부분 다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설비를 송전 설비를 해상풍력 송전용으로 활용을 하면 단기적으로 2030년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27기가 정도의 해상풍력 목표 달성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업자로서 아주 구체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그 송전망 계획이 좀 개방적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송전망 계획이 좀 더 타임테이블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그 기존의 송전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주 중요한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발표하실 때 서남 해안에서 수도권으로 바로 HVDC를 가지고 가시는데 그 서남 해안 쪽에 보면은 석탄 발전소가 보령, 당진, 태안 쪽에 석탄 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빠지거든요. 그 송전선로를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런 질문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세 분 팔제하고 마지막 제 질문까지 합해가지고 우리 팔제시 이승규 실장님한테 우선 답변을 듣고 플로에 또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런 자리에 오면 저희가 이제 죄인 같고 잘 못하는 것 같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미국의 ISO를 비교를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ISO가 왜 생겼는지를 보시면은 TO가 자생적으로 생기는 TO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보면은 지역본부와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들을 이제 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생긴 게 ISO라든가 RTO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모든 걸 다 ISO에서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ISO하고 TO 시스템하고 다른 원 SO의 원 TO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전망이 없다 아니면 아까 이제 공동접설비 한전이 하지 마시라 굳이 왜 하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송전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공용 송전망까지 오는 접속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 송전망이 있습니다. 그럼 발전소 지금 발전 사업 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나는 발전소를 지어놓으면 한전이 알아서 연결해 주겠지. 근데 발전소에서 한전 변전소든 송전선로까지 오는 거는 접속 설비입니다. 접속 설비는 그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이 이제 기간 내에 못 하겠다 그러면 사업자가 직접 시공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또 대부분의 접속 설비, 송전 접속 설비는
한전이 하는 사업자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만 이제 변전 설비는 조금 이거는 전기 품질이라든가 이런 품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지도 확보가 되고 빨리 할 수 있으면 한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동 접수 설비를 한전이 선시공을 하게 된 사유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뭐 RW라든가 뭐 해외 유수의 이제 해상 풍력 사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는 규모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하는 300메가, 400메가 하는 송전 해상 풍력 사업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해요. 그래서 우리 돈 없어 접수 설비 어떻게 깔아? 그러면 한전이 좀 미리 좀 깔아줘. 한전이 돈 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15년이든지 20년이든지 우리는 분납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게 한전이 공동 접수 설비 선투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면 민간에서 왜 안 하고 한전에서 다 하려고 그러냐? 공동 접수 설비는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사업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호사 선로로 한 4가닥 5가닥 개별 사업으로 막 오면 민원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거기 단지 인접 단지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그러면 누가 선행 사업자가 대표 사업자가 될 겁니다. 현재 규정상은. 그렇게 해 가지고 공동으로 돈을 분담하면 좀 더 쌀 거고 그래서 공동 접수 설비로 유도를 한 거지. 한전이 건설하겠다고 공동 접수 설비로 유도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석탄 화력 발전 단지 접수 설비 이용하는 거 이것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 LNG 전환을 하면 기존 석탄 단지에서 LNG 건설을 하는 게 아니고 LNG 단지를 다른 데로 옮깁니다. 사업의 확장성이라든가 조직의 확장성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발전 회사에서 오셨지만 발전 회사에서 그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접속 설비는 내 거니까. 나도 나중에 해상 풍력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 거는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선을 많이 깔아야죠. 근데 많이 까는 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가능하냐라고 저는 이제 퀘스천 마크고요. 그렇게 이제 합의라든가 이런 게 잘 된다는 독일조차도 지연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가능할 거냐? 그러면은 아까 이제 뭐 기술 비용이라든가 뭐 담보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선착순으로 허가 내주는 거. 현재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그걸 지금 저희들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 반발이 되게 심합니다. 기술 검토 비용 800만 원을 만약에 2천만 원을 올리겠다. 불가능합니다.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계획 입지도 뭐 그 말씀드렸지만 지금 온 3면이 이미 공항 개척기든지 사업 허가로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 입지로 가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정리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도 과연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퀘스천 마크고요. 그래서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 물론 동시에 출력 안 나올 겁니다. 풍력이 많이 이제 낮에는 주로 태양광일 거고 저녁에는 이제 해상 풍력일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운영을 어떻게 갖고 가고 어떻게 이제 적용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도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거고 이제 앞으로는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이 두 경직성 전원이 주력 에너지가 될 텐데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앞으로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의무도 어떻게 이제 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도 시장에서든지 앞으로의 기준이라든가 입찰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잠시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ISO를 굳이 분리를 했던 이유는 한전이 발전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공정성 때문에 이제 ISO를 분리했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한전이 발전회사만 없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TSO 체제도 우리는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접속 설비까지는 민간이 원래 투자하게 돼 있고 한전은 공용 설비만 이제 공용 설비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총전 제약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다 공용 설비 쪽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용 설비 쪽에 한전이 책임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그 건설은 민간에 개방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이제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발제하신 우리 이성규 실장님하고 이제 세 분 토론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지금 플로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질문도 있으시고 코멘트도 있을 수 있으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에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성진입니다. 제가 개통은 잘 몰라서 원전이 이제 울진에 한 3, 4기가, 또 월성이 한 1기가, 영광 쪽에 한 1, 2기가 정도가 북상을 못 하고 있는, 풀 전력을 못 내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제 수소 쪽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전력을 당겨다가 그 지역에서 수소를 만들어 쓰는 걸 원합니다. 그럼 역시 이제 송전망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풍력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쓰나미 2.5기가나 8기가를 이제 끌고 와서 삼성전자에 넣는다든지, 뭐 광양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포항 앞바다시로 하게 되면은, 울산 쪽에 하게 되면은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울산에 있는 현대차 쪽에 투입하는, 어차피 아리백 때문에 가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걸 뭐 지자체, 광역, 경북이나 전남 등 뭐 지자체들이 이제 에너지 분권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뭔가를 만들어서 설득을 하고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도 신문에 나오고 그랬지만은 한전 독점 송전망 개방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슈가 되는 게 크게 두 가지죠. 송전시장 민영화하면 전기료가 엄청 올 거다. 이 부분 하나하고, 또 송전망을 그럼 누가 민영화했을 때 누가 소유하고 누가 운영하는데 요거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종합해 보면은 한전이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한 5개나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뭐 충남권역, 뭐 호남권역, 영남권역, 뭐 강원권역 이렇게 나눠서 송전망에 투자를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이런 대기업들, 포스코나 아리백이 필요한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하고, 그게 굳이 뭐 에너지 분권화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 배전이나 변압 포함한 배전 부분은 한전이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한전이 기존의 배전 사업을 당연히 잘 관리할 것이고, 만들어지는 송전망 시설에 대해서는 뭐 이제 결정이 나름이겠죠. 뭐 기부 체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지역별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별도의 어떤 송전망 주식회사를 5, 6개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제안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 동해안 쪽에 수소 만드는 쪽은 사실 안정성 문제가 왜 생기는 거 하면은 발전기가 한 곳에 집중돼 있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럼 옆에 수소에서 생산 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송전선이 사고가 나면은 그 발전기가 안정하냐면은 사실 그 안정성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소 공장을 갖다가 해서 발전소 부지 안에다가 짓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다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지 안에서 한 곳에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냐, 아니면은 지역적으로 많아서 생기는 문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이제 계속 아이디어가 이제 계속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걸 이제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공표를 하려면은 조금 검증하는 그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풍력 탄지에서의 수소 만드는 거하고는 기술적으로 좀 다른 문제다. 그런지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뭐 어떻게 이게 지역적으로 이게 이제 권역화시키자고 하는 말씀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발전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세순에도 저 질문을 드려가지고 뭐 다시 일어나긴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뭐 다른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좀 제가 뭐 주로 이제 그 개통연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전문가분이 하시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좀 동시에 좀 제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월에 따라 이렇게 가장 큰 모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물론 하고 시행령이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개통연계 때문에 생긴 법안이에요. 그러면 이런 토의 자리에서 보면 그런 내용을 좀 일부라도 아는 분이 생각할 적에는 좀 그런 부분과의 어떤 정책적인 적합성이나 어떤 서로 간의 보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한도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우리 좌장님께서 좀 내용을 아실 것 같으니까 한 말씀 더 추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법안을 보면은 법은 사실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관계하는 쪽은 뭔가 하면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서 이제 다 정하는 그런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법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개통법 만들어지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약들을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요까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지고 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이제 개통 문제 때문에 그런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그 법의 흐름이나 추세 자체가 어떤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의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변동성 문제를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라라는 건데 그 이면에 보면 결국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쉬운 솔루션, 가장 확실해 보이는 솔루션이 뭐냐? 배터리 ESS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랫동안 이제 풍력을 해왔던 저로서는 풍력이나 태양광의 변동성 재생에너지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질수록 쉽게 얘기해서 20%가 넘어갈수록 이런 배터리의 의존성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해외 선진국에서도 지금 그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전 단계에서는 좀 더 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 다른 전원들 그리고 심지어 재생에너지 자원들 아까 우리 실장님도 기술적 책임 즉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의 기술적 책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잘 활용해서 상당한 부분을 좀 커버해 나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전력망이라는 것은 넓게 깔면 깔수록 훨씬 더 이 유연성이나 변동성에 대한 그 대응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일본하고도 아니면 중국하고도 연결하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게 유럽 대륙처럼 그런 것 자체가 있는데 너무 분산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모든 어떤 솔루션을 막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전체적인 국가 관점에서 봤을 때의 최적화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자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최적화된 형태로 도입이 되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최근 일주일 안 됐을 겁니다. 그 외신에 어떤 기사가 났는가 하면은 이제 ESS가 가스 발전기보다 경제적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왜 그렇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전기 요금이 되게 높거든요. 전기 요금이 높으니까 이 재생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나오는 게 가스 발전기보다 이제 이게 더 싸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제도가 어디에 다 걸리는가 하면 전기 요금에 다 걸려 있는 거죠. 사실 부산 에너지 시켜가지고 그 특구를 만들어도 지금 한전에서 적자 보고 파는 그 전기가 더 싸기 때문에 특구에서 전기를 구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소비자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이걸 시행하는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그런 상황에 이제 있고 지금 이제로서 특구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려면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 하나하나 이제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 아직 시작부터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답답하게 느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시 그 저기 송송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제가 네, 맞습니다. 네, 그 특히 전기요금에 관해서는 모든 것의 그 토의의 종착점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오늘도 이 전기요금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또 반대로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 문제가 제대로 잘 풀려져 나가면 그러면 또 빠르게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좀 더 플로어에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한전이 지금 대규모 적자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발표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송전망 건설하는데 한 10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는 준공 목표 앞에 한 3년, 4년이거든요. 그럼 아직 지금은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기술 검토라든가 뭐 경과지 검토라든가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적자기 때문에 앞으로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는 요소는 이 돈이 없어 가지고 보다는 민원입니다.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이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부분 또 하나 지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해상풍력 지금 계약한 분들 중에 중공 목표가 25년, 26년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나는 25년에 준공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사업자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 돼야지 어느 정도 시작이 될 거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연 지금의 적자 구조를 계속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갈 거라고 보면은 한전 문 닫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송전망 신규 건설이 답은 아니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이게 아까 접속 설비하고 공용망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접속 설비 공사는 사업자의 책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접속 설비가 공사가 안 되면 아까 뭐 터빈 세워놓고 운전을 못한다, 시운전 못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업자 영역입니다. 공용 송전망이 늦어지면 일부 조금씩 양보를 하면 출력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만 동의가 되면 훨씬 많은 사업자분들이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송전망 계획에서 우리가 좀 더 투명하게 계획하는 것, 그다음에 타임테이블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고 대표님께서도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플로어에서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정 부장님 말씀 듣고. 사업자가 보는 관점하고 이제 망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육상풍력에서 1년 반 늦어진 거는 무한자, 실한자 1.8km 154 KB 4회선 공정망 건설하는데 시간이 지연돼서 민간 사업자의 이제 육상풍력이 지연된 거고요.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한전에서 연계 변전소를 지정해 놓으면 이제 거기까지 사업자 끌고 가는 거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접속 설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이제 걱정하는 것은 서해안이든 동해안이든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서면은 거기가 전력의 대규모 공급처, 예를 들어 강원도처럼 이제 강릉이나 삼척 쪽에 석탄 벨트가 들어서듯이 서해안 쪽에 해상풍력 벨트가 들어서면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송전망에서는 당연히 거기에다가 국가의 변전소 3, 4, 5든 국가 변전소를 공용 변전소를 이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전체 해상풍력 단지를 이제 연계할 수 있는 그 공용망을 건설을 해야 된다는 관점이 저희 사업자 입장이고요. 그러나 한전선은 이제 한전의 탓만은 아니에요. 한전은 한전 규정이 있고
설비 운영 규정이 있고 전기사업법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건데 다만 바라보는 관점은 나는 특정 변전소 신장성이든 신정읍이든 여기가 3, 4, 5 연계점 정해주면 사업자는 거기까지 무조건 개별적으로 갖다 붙여라. 못 갖다 붙이면 공용 접속망을 설비를 하라는 이제 그런 입장. 이거는 이제 현재 법상은 얼마든지 맞는 말씀이고 이런 괴리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자와 이제 망 운영자의 괴리 차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또는 이제 규정을 두든지 이제 절충해서 이제 절충하지 않으면은 상당 부분 이런 이제 계속된 의견차나 의견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세션을 끝내기 전에 딱 한마디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송전망은 발전소 계획 건설하고 나면은 따라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송전망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져 있죠. 거미줄 같이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 이상의 그 송전망을 건설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발전소하고 송전망하고 좀 더 옵티멀하게 같이 계획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송전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고 그다음에 송전망을 건설하면서 이제 신기술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신기술이 지금 해외 학회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은 무조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그거는 그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한전에서는 좀 다 같이 고려를 해서 장기적으로 옵티멀하게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시간이 50분이 가지고 예 괜찮아요. 저는 그 대전에 있는 그 코리아 테스팅이라는 회사의 이제 대표이사 김형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풍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차기 먹거리 사업으로 이제 준비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그 외부로부터 주워 들은 소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만 좀 여기 뭐 다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풍력 발전기의 단가가 1000kW당 그러니까 1메가와트죠. 그것이 육상에다 설치될 때는 30억, 그다음에 이제 해상에다 설치할 때는 50억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5000kW를 육상에다 한다면 150억, 저기 해상에다 한다면 250억이라고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뭐 사실인지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 질문은 그거고 두 번째는 이 육상에 있는 풍력 발전기가 이제 해상으로 가는 이유가 소음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이제 해상으로 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그게 법위로 규정됐다는데 그게 맞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법위로 금지됐는지 여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 짧게 답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세션 세 번째가 경제성이니까요. 그때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고 간단하게 답변 있으시면은 예. 말씀하신 대로 투자비는 이제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정도 맞으시고요. 소음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답변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한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의 전문가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